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셨네요. 김무성 문재인한테는 제 의결이 마지막 희망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든지 주도권을 약화시켜야만이 문재인도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김무성도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김무성과 문재인은 한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김무성과 문재인의 마지막 희망은 국회에서 김여사 특검법이 가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배신자 세력이 한 10명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김무성이가 오다를 내렸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그 오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정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김무성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조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무성이가 결국은 배신 세력들한테 어떤 오다를 내렸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약속 대련을 더 극하게 하고 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약속 대련을 왜 했습니까? 또 간단하게 또 한번 설명드립니다. 계속 제가 되풀이합니다만은,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 배신 세력들을 한 방에 처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한동훈이가 지금 여당에서는 주류죠, 주류. 그리고 이 배신자 세력들이 정권을 뺏겼으니까 어때요? 김무성이 배신자 세력이 정권을 뺏겼으니까 결국 지금 국민의힘에는 주류가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비주류가 배신자 세력이죠. 홍준표, 유승민, 김무성 이 자들이 비주류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는 김무성이가 주류였죠. 그러나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어때요? 기가 막히게 이 배신자 세력들을 거의 다 쳐냈습니다. 제가 지난 총선 때 거의 완벽하게 배신자 세력들을 일일이 말씀드렸고, 하나하나 공천을 줘서 다 떨어뜨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그렇게 다 되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배신자 세력이 한 10명 정도 살아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이가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에 어떤 오다를 내렸다, 이 배신 세력들한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입니다. 그것을 이미 캐치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 약속 대련을 그야말로 더 극하게 일으켜서 이 좌파 언론들이 거짓 선동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 국민들의 시선도, 이슈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이 갈등으로 몰아오고 있죠. 끌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좌파 언론들의 거짓 선동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갈등 속으로 시선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자, 그런데 지금 좌파 언론들도 이것을 동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재의결에서 그야말로 반란표를 일으키기 위해서 좌파 언론들도 지금 선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도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이슈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으로 지금 끌어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문재인 호남 언론과 배신 세력들은 여론조사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계속 선동을 하고 있죠.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계속 여론조사 65%가 제 의견에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맞춤형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좌파 언론과 이 여론조사 기관들은 한편이고요. 여론조사 기관들의 대표들이 모두가 호남 세력이고, 민주당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계속 만들어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모두가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여론조사 기관들은 좌파밖에 없고 우파는 없느냐? 우파는 여론조사 기관을 만들면은 고객이 없죠. 여론조사 기관들의 고객은 누굽니까? 언론사입니다. 언론사가 돈을 주면서 의뢰를 해야만이 여론조사 기관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우파 여론조사 기관을 만들면은 누가 오달 주겠습니까? 결국은 우파 여론조사는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우파 언론사가 있어야만이 우파 언론사에다가 여론조사를 맡길 겁니다. 그런데 우파 언론이 없기 때문에 우파 여론조사 기관이 있을 수가 없죠. 조중동이 우파가 아니고 좌파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조중동은 우파인 척하면서 우파 국민들을 속이고 자기네들 기득권을 지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중동 언론사 사주들의 가장 큰 권력이 뭡니까? 자기네들이 대통령을 만들고 안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중동 언론사 사주들이 자기들이 대통령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저들이 우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영광 재보선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고요. 김무성은 국회 김건희 여사 특검 저의결에서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세력이나 김무성 세력이나 정말 마지막 희망이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만 끝나고 나면은 요 저의결만 5일날 합니까? 이것만 끝나고 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어때요? 문재인 치러 들어갑니다. 자, 결국은 김무성과 문재인은 한 패거리죠. 결국은 김무성도 문재인을 살려줘야만이 김무성이가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문재인은 영광 재보선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고요. 김무성이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에 촛불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문재인은 영광 재보선에서 조국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조국 당이 민주당을 이기게 하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상이 낮아지고, 자, 결국은 제가 계속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 문재인의 정적은 누굽니까? 이재명 친노 세력이죠. 그런 김무성의 정적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즉 한동훈이죠. 문재인과 김무성은 한 패거리고요. 지난 선거 때 문재인과 김무성이 손을 잡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계속 지속적으로 손을 잡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김무성, 홍준표, 유승민 이 자들이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동조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절들이 국힘에서 한 10명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들에게 오더를 내렸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은 검사입니다. 김무성의 움직임을 이미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무성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무성이가 이 국민의힘에 있는 이 배신자 세력들한테 오다를 내렸다고 보는 거예요. 김무성 직속 졸개가 김기현이고요. 김무성의 친동생이나 다름없죠. 나경원입니다. 이 자들한테 결국은 오다를 내렸다 보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을 통해서 어때요? 국회에서 반란표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좌파 언론들을 선동하는 목적이고요. 결국은 그에 동조하기 위해서 이 김무성도 움직였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요거 잘 아셔야 됩니다. 김무성의 직속 졸이 누굽니까? 김기현이죠. 김기현의 직속 상관은 김무성입니다. 자, 그리고 김대남이가 누굽니까? 지금 떠들썩한 김대남이, 한동훈이가 SNS에 띄운 김대남이가 누굽니까? 김대남이가 김기현의 직속 졸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요 관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김대남이는 김기현의 직속 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전당대회 때 김기현이가 나경원을 도우라고 했던 것입니다. 김대남이한테.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나경원은 김기현 밑에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나경원이나 김기현이나 김무성의 직속 졸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요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무성의 직속 졸개는 김기현이고 김기현의 직속 졸개는 나경원인데 실질적으로 나경원은 김기현의 직속 졸이라기보다는 김무성의 직속 졸입니다. 자, 그래서 김기현이가 지난 전당대회 때 나경원을 돕기 위해서 김대남이라는 사람을 나경원 전당대회 때 특벌시켰습니다. 대외 조직 특벌시키고 홍보 특벌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 전대회에 있었던 지난 전당대회에 한동훈을 저격했던 그것을 오히려 끄집어내서 한동훈도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좌파 언론도 그것을 이용해서 윤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관계를 지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지역화폐 거부권을 행사하셨네요.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연하죠. 이것은 문재인 세력들이 거짓 선동을 했기 때문에 거짓 선동은 이제 종지부를 찍었다 끝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거짓 선동을 무력화시켰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민주당이 거짓 선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약속대로도 지금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좌파 언론들의 거짓 선동을 이슈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동훈이가 오히려 SNS에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면서
좌파들 언론 이슈를 끌어오고 있죠. 한동훈 대표가 김대남이가 한동훈 공격하라고 사주한 것 같다. 한동훈 치면은 김 여사가 아주 좋아할 것이다. 김대남이가 어때요? 지난 전당대회 때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갈등을 오히려 이슈머리로 한동훈이가 끌고 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근데 언론에 공개한 것이 누굽니까? 서울의 소리죠. 서울의 소리는 극자죠, 극자. 서울의 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이렇게 이제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이유는 바로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을 부추겨서 이 반란표를 노리는 것인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이것을 역이용하고 있죠. 김대남은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었는데 이것도 잘랐죠. 지난해 무슨 총선도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한동훈이가 이런 것을 다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검사 아닙니까? 한동훈이가 컷오프를 시켜버렸습니다. 지금 서울의 소리도 흠불을 켜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도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어떻게 보면은 그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 대련을 극하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안 그래도 싸워야 되는데 서울의 소리가 이런 거를 하나 툭 터뜨려줘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잘 이용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을 부추겨서 반란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만 한동훈 대표는 어떻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원외 인사입니다. 거기에 투표권도 없고요. 자,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반란표가 있다라고 하면은 누가 반란표를 일으키겠습니까? 자, 국회에서 만약에 반란표가 일어나면은 배신자 세력이 반란표를 일으키겠죠. 배신자 세력이 누굽니까? 배신자 세력이 지금 누구입니까? 나경원, 김재원, 주호영, 김기현, 이 자들이 배신자 세력이잖아요. 만약에 반란표가 있으면 이 자들이 몰래 반란한다는 겁니다. 자, 김무성 세력이 이 자들한테 오달 내리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을 가결시키라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배신자 세력들이 어때요? 용산으로 끌어들여서 맛있는 것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달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러 멀어져서, 자, 국회에서 만약에 반란표가 나오면 누가 반란표를 던질까요? 배신자 세력이죠. 김무성 직속 졸개들, 나경원, 김재원이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만은 주호영이, 김기현이, 이 자들이 반란표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이 자들도 혼자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김무성한테 무언의 오달을 받고 또 이 자들이 같은 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이 자들과 서로 무언의 약속을 해야만이 그것이 반란표를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언의 약속은 분위기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 자들이 전화를 해서 너 반란표 던져 이런 얘기는 못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것을 전화 도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자들도 그걸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의 분위기를 잡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배신자 세력들이 반란표를 던지지 못하게끔 윤석열 대통령은 어때요? 이 자들만 용산으로 초청을 해서 한동훈 대표는 쏙 뺐죠. 왜? 한동훈 대표가 반란표를 일으킬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한편인데. 반란표를 일으킬 수 있는 배신자 세력들만 어때요? 용산으로 초청을 해서 맛있는 용산 초청 만찬을 줬습니다. 맛있는 쥐약을 좀 줬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세력들이 어때요? 거기 들어가서는 보니까 김재원이나 나경원이나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한동훈을 쏙 빼고 자기들만 초청해 주니까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90도로 인사하더라고요. 그것을 노린 것입니다. 결국은 한동훈이야 친자식이나 다름없는데 한동훈이가 왜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을 합니까? 그래서 한동훈이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즉 그 자식의 자리를 싹 빼서 바깥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자식들이, 이 배신자 세력들이 마치 지네들이 윤석열 대통령 집안을 차지한 것처럼 가서 아주 맛있는 거 먹고 나왔죠. 그게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싸움은 윤석열 대통령, 즉 친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만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친박은 이 김무성 배신 세력과 싸우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친노죠. 이 친노를 배신한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이죠. 그러니까 문재인과 김무성은 한 패거리고 똑같은 세력입니다. 이재명 친노 세력을 배신한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입니다. 이 문재인이 친노 세력에서
노무현을 배신하고 어디로 갔어요? 호남 세력에 붙었지 않습니까? 이 호남 세력에 붙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임종석이잖아요. 자, 결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겉으로 지금 싸우는 것은 여야, 즉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이 막 싸우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당내 정적들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어때요? 국민의힘에서 완벽하게 지난 총선 때 쳐내지 못했죠. 김무성 이 배신 세력이 몇 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경원이고 김재원이고 주호영이고 김기현입니다. 이 자들은 김무성 손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틈만 있으면 배신자 노릇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김무성이가 마지막으로 노리는 것이 김건희 여사 특검 가결입니다. 이것이 이제 도화선이 되어서 윤석열 정권을 다시 무너뜨려야만이 김무성이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싸움은 윤석열 대통령 친박은 김무성 세력과 싸우고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이는 즉 배신자 문재인 세력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인 싸움은 이렇고 겉으로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이 이렇게 치고받고 여야가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인 싸움은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즉 김대남이는 나경원 측근입니다. 나경원을 죽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보면은 김무성 직계가 김기현이, 나경원, 주호영, 김재원이는 원내입니다만은 그리고 배현진도 홍준표 직속이죠. 그래서 이 자들이 얼마든지 반란표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표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뒤로는 나경원에게 부담을 줘서 오히려 나경원이가 직접 나서서 절대 반란표가 일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뒤에는 지금 김무성이가 움직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결국은 배신 세력에게도 마지막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는 이제 늦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세력 치는 것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김무성 세력들은 문재인과 손잡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호남 세력들이 예를 들어서 약화되고 사라지면은 심판을 받으면은 김무성 세력들은 자연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배신 세력들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호남 세력이 있는 것이고 즉 문재인한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세력이 지금 계속 문재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호남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무성 직계는 김기현, 나경원, 주호영, 김재원은 지금 원내입니다만은 김재원, 배현진은 홍준표 직속입니다. 즉 배신 세력입니다. 전부 한 10여 명 내외가 국민의힘에서 김무성 오다가 내리면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나경원의 목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김무성 직계인 나경원한테 이것이 만약에 반란표가 일어나면 모든 네 책임이야 라고 나경원한테 이런 부담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경원이가 나서서 절대로 반란표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표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경원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김무성도 나경원한테 오달 내렸더니 나경원이가 오히려 자기가 죽을까봐 윤석열 대통령 오달을 받고 있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배신 세력에게도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을 모두 지금 막아내고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검사적인 시각에서 나경원 입을 이용해서 지금 배신자 세력들을 표단속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 홍준표, 오세훈 이 자들에게도 마지막 기회인데 마지막 기회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이기 때문에 저들이 하려고 하는 그 모든 뒷거래까지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좌파 언론들이 선동하는 거 이거 보지 마십시오. 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철저하게 지금 이 김무성 배신 세력들을 제압하고 있다. 그리고 거짓 선동도 약속대응을 통해서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쁜 소식들 여기 있네요. 홍준표도 지금 한동훈 용병처럼 애초부터 잘랐어야 한다. 이렇게 참 열심히 윤석열 대통령 딸랑이 노릇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뒤로는 배현진한테 어떻게 해요? 야, 너 찬성표 던져 이렇게 얘기하겠죠. 윤석열 대통령 다 압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대표에 이점에 오히려 투표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세력 치라고 응원하는 의미에서 하나 선물 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약속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저 좌파들의 거짓 선동도 이겨냈고, 그리고 시간차 공격으로 지속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다 안 되니까 김건희 여사를 공격했죠. 윤석열 대통령을 이태원 사고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최상병을 거짓 선동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했으나 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의료협회를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고 했으나 또 실패했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안 되겠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물 건너리자. 김건희 여사를 계속 명품백 수수 사건 이거 가지고 거짓 선동을 해도 결론적으로 안 됐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김건희 여사 특검 재의결만 남았는 것입니다. 희망, 저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입니다만은 이미 꺼진 불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 재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김무성 세력이 반란표가 일어난 것이 마지막 희망인데, 김무성의 움직임을 모두 윤석열 대통령은 다 캐치하고 반란표를 던지지 못하게끔 나경원이를 내세워서 나경원이한테 모든 책임을 지었습니다. 결국은 나경원에 나서서 반란표를 던지지 못하게끔 총대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반란표가 일어나면은 나경원이도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장동 땅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은 나경원 묵지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숫자보다 오히려 더 많은 표가 민주당에서 친노 세력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세력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심하시고 가결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5일입니까? 그날이 바로 문재인 심판하러 들어가는 날이다. 제 말을 믿으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